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마핑 보이즈에 이어서 롤핑 보이즈마저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은 지속될지 안 지속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저희가 간만에 모인 김에 요 얘기까지 하기로 해서 롤핑 보이즈 방송도 재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운칠기삼 신봉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치기사님 신복철입니다. 네, 앞으로는 꼭 제가 방송의 제작자를 맡고 계시다 뭐 그런 타이틀을 꼭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거의 하셨기 뭐, 때문에 네네, 뭐, 기획, 제작, 네, 섭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김찬홍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어서 서영웅님도 이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롤붕이 1입니다. 아, 좋습니다. 뭐다 방구석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뭐 이제 취재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들 방구석에서 보는데요. 뭐 자, 그래서 오랜만에 모인 롤핑 보이즈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네, 롤 얘기를 당연히 할 거고요. 현재 진행 중이고 잠깐 휴식기에 들어간 LCK 서머 시즌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7월 7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각 팀들이 6경기를 했는데 3승 3패 팀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5할 위에 한 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부 반, 서부 반 갈려 있는데 뭐 거의 이제 롤드컵 가는 네 팀은 요 동부 5팀에서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젠지가 현재 6연승 중이고 DK 5승 1패, 광동 한화 T1 4승, 그 밑에 그러니까 기가 막힌 데칼코만인데 DRX 리브 리브가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폭스 그리고 KT가 현재 BNK로 2승 읽어야 4패. 된대요. BNK. 아 그렇군요. BNK 폭스가 공식 명칭일까요? 네. 네. 네이밍은 뭐 BNK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 팀이. 네, 네이버 순위에는 BNK로 나옵니다. BNK 피어엑스. 네. 하여튼 그리고 농심 1승 브리온이 현재 아쉽게도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프링 시즌을 제패했던 젠지가 MSI마저 우승을 하고 서머에서도 당연히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아무튼 아직 한 번도 안 졌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반전인 팀이 개인적으로는 DK인데 이 팀이 2등을 할 거라고 물론 아직 시즌 뭐 3분의 1 했나요? 뭐 아무튼 뭐 아무튼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찬홍님부터 어느 팀이 지금까지 가장 좀 일단 K팀 빼겠습니다. KT 빼고 가장 돋보이는 팀 한 팀 찍어주시죠. 역시 저는 광동. 광동 광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죠. 광동!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광동이 스프링 때는 좀 아쉬웠죠. 스프링 때만 해도 6위로 플레이오프를 갔지만 바로 탈락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서머 시즌에 그러니까 서머를 앞두고 좀 보강을 했는데 그 한 명 중에 그 한 명이 리퍼 최기명 선수였죠. 전 이제 BJ를 하셨던. 그래가지고 저 선수가 이제 DRX 유망주였을 때를 들어보면 포텐이 있는 선수긴 한데 워크의식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정말 뭐 사생활이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잘 못 따라오고 있는 느낌이라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중에 나 데프트처럼 못하겠다라고 해서 나왔었죠. 이제 연습생을 간두고 BJ를 하다가 다시 이번에 프로팀으로 왔는데 합류하자마자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바텀이 안정화되면서 미드도 올 시즌 불독 선수가 되게 잘해주고 있고 탑하고 정글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 생각보다 알찬 육각형이 되지 않았나 팀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신인들 조련하는 데는 또 시맥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팀이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혔다 이번 서머 시즌에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결국은 원딜이 이게 돌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온 것 같긴 해요. 그 전에 선수들의 계속 아쉬운 점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태훈 선수가 사실 이제 스프링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태훈 선수였는데 사실 좀
오프라인 무대에서 매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지라 불 선수가 콜업이 돼서 스프링 시즌 때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챔프폭 한 개 얘기가 조금씩 나왔었고 결국에 좀 다시 서머 시즌에는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 이제 리퍼 선수가 돌아온 이후로는 결국에 리퍼 선수가 물론 이제 아직 6경기밖에 치르지 못했지만 이게 이 모습이 정규리그 내내 이어진다면 이 팀 생각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하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전적을 봤을 때 일단 지금까지 잡을 팀 잡은 느낌이긴 해요. 지금의 성적이. 예. 음, 질 사실 팀한테는 다 그게 지긴 제일 했어요. 기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이제 모든 스포츠 리그가 특히나 야구에서 가장 통용되는 말인데 강팀하고 그러니까 정규 페넌트 레이스 같은 경우는 강팀을 무조건 잡는 것보다 약팀을 확실하게 잡는 게 일단 더 중요하다라는 마인드가 좀 깔려 있더라고요.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이제 이게 그 모든 페넌트 스포츠 레이스 리그 있는 리그든 다 그래요. 뭐 하다못해 이필도 그런 말 있어요. 약팀 잡아야 우승한다고. 예. 맞아요. 그거는 또 모든 못해서 우승 스포츠 못하는 팀이 통용돼. 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필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근데 아, 뭐 물론 요즘은 어쨌든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쵸. 뭐 어쨌든간 광동이 지난 시즌은 좀 이상하게 잡을 수 있는 경기도 놓친 경기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 서머 시즌에는 그래도 확실히 잡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깔려 있어야 이제 강팀한테 도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강동은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냉정히도 아니고 아무튼 봤을 때 그 네. 이제 1라운드는 아무튼 리퍼 선수가 온 거로는 처음 지금 치르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그 이게 되게 논란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냥 냅다 지르면은 그 하다못해 이제 보통 이제 멤버가 많이 바뀐 경우에 스프링은 감복이고 서머가 찐이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있는데 아, 광동의 그쵸. 경우는 보니까는 리퍼 선수가 온 거로 고려했을 때는 약간 일라가 약간 뭔가 이제 베타 테스트 느낌이고 이라가 찐 이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지금 이렇게 포장을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 일라에 물론 T1 DK 지긴 했는데 지금까지. 근데 뭐 어쨌든 뭐 셧아웃으로 당한 것도 아니었고 뭐 제가 경기를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없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화를 봐야 될 것 같다. 확실히 이 팀은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특히나 이 광동이란 팀이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그 이제 23시즌이었죠. 23시즌에 지금 멤버들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2년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얘기 그때 이제 많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였던 최정원 대표이사도 아예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뭐 지금도 대표이사긴 해요. 그러면서 였던이라기보다는 그분은.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두두, 불도 뭐 안드엘은 뭐 도중에 합류한 선수긴 하지만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2년 계획이 있어서 지금이 이제 정규리그만 놓고 보면은 마지막 시즌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중에도 뭐 올 시즌 스프링에 커즈가 들어오고 또 원딜도 바뀌고 뭐 이렇긴 했지만 결론적인 큰 틀을 놓고 이제 하나씩 첨가하면서 이제서야 좀 완성된 조금의 그 2년 계획에 있어서 부합하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로는 그 판타지 그 정명훈 코치 온 거를 되게 높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게임적인 요소를 다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뭐 제가 전 기자 생활할 때는 되게 평이 좋았던 코치님으로 듣고 있거든요. 뭐 정확히 뭐가 좋다라고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코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분 오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건 결과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좀 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잘 케어해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다른 코치를 맡고 있는 일러마스 김건우 코치인가 그분은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를 담당하고 이분이 좀 다른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밸런스도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뭔가
다른 지금 서부 팀들보다는 그래도 육성 쪽에 더 포커스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코칭 스태프 이야기 되게 의미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점에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는 일단 지금,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1라 보고 2라까지 봐야 한다는 얘기가, 1라가 못하면 사실 2라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라가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2라까지 저희가 보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1라 때 조금 더 뭐 아쉬운 점 보완된다거나, 아니면 혹시 뭐 남은 강팀과의 경기, 뭐 젠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혹시 하나 만약에 잡으면은 그럼 진짜 롤러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음. 그쵸.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하나가 이번 시즌에 조금은 애매한 그러니까 스프링 대비 서버 시즌 약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좀 없잖아 있으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좋습니다. 영웅님도 튀는 팀 하나 찍어주시죠. 사실 일단 광동인데 워낙 뭐 지금 찬웅님이 얘기를 다 잘해주셔가지고 그 팀 빼면 없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의미로 놀라운 건 사실 KT죠. 지금 생각나는 팀이 몇 팀 있거든요. 과거에. 그 그 스프링자라고 써머 했던 애. 예. 아니 뭐 있죠. 뭐 그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하는데 뭐 2일 농심이라든지 뭐 2였나 23 DRX라든지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몇- 따지기에는 그냥 저 팀 자체가 원래 잘 근데 모아놓고 또 망한 적이 히스토리가 있는 팀이긴 해요. 저 팀 자체가 지금. 근데 그나마 다행히 4연패하고 진짜 벼랑 끝에서 그래도 2승으로 휴식기를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그 또 팀들처럼은 안 되지 않을까. 마지막 경기 이긴 게 또 나름 네임드 팀 하나 잡았어요. 아 그쵸. 그게 T1이었죠. 그 예. 이긴 게 네. 그러면은 의미가 있죠. 그래도 뭐 T1이 이 암만 썸머 지금 좀 암만 지금 좀 뭐 썸머 때 지금 폼이 좀 안 좋다고 해도 그래도 T1인데 그러니까 본인들 저는 폼이 워낙 안 좋았 끝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좀 KT를 변호를 해주자면은 사실 좀 시작이 좀 선수들 컨디션 이슈가 너무 많았던 게 그 어쨌든 퍼펙트 선수가 독감이었던 이슈도 있었고 그 이제 베릴 선수가 무슨 배 쪽에 뭘 다쳤다고 아니 들어가지고 그때 그게 요로 결석이래요. 요러겠어. 감성인가 하여튼 뭐 요로 결석이래요. 그그 상태로 잘하는 게 더 힘들긴 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물론 이게 KT도 상황이 급하니까 이 솔직히 요러겠어면은 이거 게임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은 그랬는데도 게 나온 거 아니라, 보면 아니 그냥 일상생활이 못, 힘든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못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나왔다는 거는 그냥 어쨌든 팀이 정말 위기라는 걸 알고 어쨌든 나와서 이겼으니까요. 그랬으니까 어쨌든 이 일주일이라는 휴식기가 정말 KT한테는 다행인 휴식기가 아니었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만약에 혹시 지금 2승했던 경기를 다 진다. 전 그러면 아예 시즌 종료를 선언해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건 피했고 당장에. 예. 그쵸. 음. 또 어쨌든 월즈 포인트는 쌓아놨으니 월즈 포인트는 쌓아놨으니 뭐 정말 그거를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그리고 생각보다 그게 아까 뭐 제가 3승 3패 팀 없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다 지금 중간에 4승 2패, 2승 4패 다 몰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긴 해요. 그니까. 예. 음, 그리고 좋게 보면은 KT는 그 아까 말씀드린 광동과는 조금 반대의 의미로 빡센 팀의 경기를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1라운드 남은 생경기 다 먹어야 돼. 일단 그거는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 팀 쉴드 못 쳐줘요. 그거 못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쉽지 않죠. 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5할 위로라도 해놔야죠. 뭐. 네. 그리고 사실 또 여기서 가장 요즘 얘기 나왔던 게 메타와 다른 메타 지금 그러니까 정글 AP 메타인 상태잖아요. 지금 AP 정글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이 메타에서 표식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사실은 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AP 정글을 잘 다룬다라는 평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래서 조금 KT가 부진한 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 메탄 또 돌고 도니까 나중에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조금 사실 그 좀 그동안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들은 걸로는 그나마 뭐 다들 흔들리는데 와중에 버텨준 역할을 했던 게 표식이라고 제가 대충 듣긴 들었거든요. 뭐 그게 이제 뭐 저도 다른 분들 보신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긴 한데, 그래서 표식 선수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범인 찾기를 했을 때 그걸 표식이라고 몰아가는 게 이제 가장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어쨌든 많은 게 지금 꼬여 있는 상태긴 합니다, 확실히. 이제 앞으로 세 경기가 정말 운명이 달린 세 경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연. 좋습니다. 그 뭐 일단은 튀는 팀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냥 그럼 뭐 한번 위에서부터 슬슬 내려와 볼까요? 일단은 영웅님 보시기에 미리 말씀드리면 사우디컵 이야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일단은 젠지 현재까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죠. 뭐 어떤 점이 좋아 보이고 어떤 점이 뭐 리스크일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우디컵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젠지 얘기해 주시죠, 영웅님. 이 팀 멤버가 그냥 너무 짱짱해서 대단하긴 하죠. 말도 안 되죠 사실 뭐. 굳이 따지면 지금 LCK에서 그러니까 돈 쓴 액수의 총액이라기보다는 돈 쓰겠다는 의지가 제일 센 팀 아닌가, 이 팀이? 그것도 그렇죠. 돈 예. 많이 쓰고 참 뭐 그나마 이제 무시 전 때 뭐 가끔 그때 좀 나오던 얘기가 뭐 바텀 라인전이 조금 뭐 최상위권들 다른 팀 비교했을 때 좀 불안하지 않냐 했는데, 그것도 뭐 무시 기준으로는 다 서열 정리했으니 뭐 사실 그것도 할 말 없는 것 같고. 젠지는 올해 월드 먹어야 되잖아요. 뭐 매년 그랬던 팀이긴 해요. 그렇죠. 럼자오자레를 조심해라. 그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그거 지금? 아니면 그거 아니면 뭐 없지 않을까. 그 정도다. 솔직히 뭐 운영이 아쉬운 것도 아니고 체급이 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선수들 챔폭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사실.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찬홍님이 이제 그 밑에 우리 DK 스프링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저는 그 생각보다 이 팀이 자기 역할이 딱딱딱 잘 나눠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 때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팀 자체가 안정화된 느낌이 있고, 쇼메 선수가 상당히 요 근래 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성기이 20에는 부합하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한 팀의 미드로서는 여전히 존재감이 크고,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어, 스프링 대비 폼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가장 크고요. 약간 사이드 쪽이 아쉽긴 해도 이 팀 고점은 그래도 우리가 봤던 1라운드 플레이오프 때 특히 막 계속 상대 끝까지 몰아세우고 이런 느낌이 이제는 팀 컬러가 되지 않았나, 그 정도의 체급을 갖춘 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루시드 선수는 정말 올 시즌 주전으로 1군으로 쓴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영혁 사실은 사랑해. 그러니까 뭐 탁월한 선택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살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였죠.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DK는 돈을, 아까 제가 뭐 젠지의 경우는 돈 쓸 의지가 가장 높은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K는 뭐 어쨌든 선택을 했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쇼메랑 캐년 둘 다는 못 잡고 하나만 잡아야 된다는 선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루시드라는 대단한 유망주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겁나 당연하지만 미드 정글 따지면 역시 그래도 미드가 더 중요한다고 반응이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의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이게 정배다. 그러니까 당연히 쇼메 잡고 루시드 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정글을 데려온다는 선택지가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루시드라는 선수가 준비가 된 건 잘한 건데, 루시드를 올리게 된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드라는 대형 유망주를 이번에까지 안 올리면은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도로 이미 첼코에서는 증명이 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 작년에 그 페이지 선수랑 비교하면 딱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도 그러니까 룰러라는 원딜이 있었을 때 이제 룰러라는 원딜이 있지만 페이지를 언제 올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이제 가감하게 그러니까 가감하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세대 교체 흐름에 있어서 또 캐니언과 딱 루시드도 비슷한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영웅님은 혹시 요 DK에 관한 이야기 더 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 뭐 역시 루시드죠. 그리고 또 루시드 콜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낭만이죠. 네? 성골 뉴스, 성골 그쵸. 뉴스의 성장, 팀의 이 성적 상승, 이거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낭만 중요하거든요. 또 이 스포츠 응원하는 사람들 또 껌뻑 죽는 우리 팀 성골 뉴스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특히 e스포츠 업계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유, 최고다. 아, 성골 뉴스. 정말 송골뉴스 진짜 없거든요. 또 성골 뉴스보 이거 한번 맞들리면 이거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것도. 사실 또 이제 DK가 요 근래 이제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몇 년 동안 그 첼코 성적이 준수했거든요. 그랬던지라 그 상황에서 가장 돋보인 거는 루시드였고 그 외에도 다른 좋은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루시드는 당장 1군에서 뛰어도 괜찮은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아, 1군 와서도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DK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이름이 뭐더라? 그 탑 뭐 핑계. 황사장이요? 황 사장님이 가을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에이 뭘 아, 벌써야 야, 무슨.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아 게임 근데 헌터. 그러니까 살짝 그 약간 아쉬울 때가 있긴 한데 그 요즘 또 그냥 그 반반 싸움에 있어서는 크게 진짜 어떤 탑이랑 해도 크게 안 밀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 누구랑 사장. 해도 괜찮은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차에서 게임 안 될 것 같으면 황 사장이 험피 뜨자 하죠 그냥. 음, 키보드 그러자고 들고 하죠. 야 나와 하죠 그냥. 뭐 어쨌든 굉장히 잘 풀리고 있고 뭔가 이제 KT와 별개로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이 뭐 자꾸 또 드린 이야기 또 드린가 되게 죄송하긴 합니다. 아무튼 서머에 잘하는 게 확실히 조금 더 비중이 클 수 있는 상황인데 서머에 잘 풀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일단은 뭐 당연히 좋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바텀이 또 생각보다 단단하잖아요. 에이밍이 또 잘 치는 원딜이라. 근데 그것도 스프링에는 흔들린다는 얘기 꽤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랬나요? 저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뭐 에이밍은 뭐 검증된 원딜이니까. 물론 그렇죠. 검증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는 뭐 흔들려도 뭐 바닥은 있겠죠 설마. 예. 그리고 또 일단 또 에이밍은 하이퍼 캐리가 또 되잖아요. 또 아유, 그것도 되게 뭐, 큰 것 같고 음, 잘하는 원딜이니까요. 또 좋습니다. 요즘 제리가 뜨는 메타에서는 에이밍만한 선수가 또 없죠. 그리고 또 겔주도 계시고 그쵸. 역시 캐랑. 역시 캐랑. 네, 겔주도 계시고. 네, 뭐 좋습니다. 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첫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화 잡은 거 되게 클 것 같아요. 이게 그 앞으로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할 때 아무튼 둘이 붙어서 그걸 DK가 이겼다. 꽤 크게 그게 이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뭐 이후의 맞대결이라든가 뭐 프로배서라든가 뭐 이런 거가 뭐 아니면 하다못해 그럴 순위 수 있죠. 싸움에서라도 예. 그죠. 뭐 그런 점에서 그 다음 팀 한화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영훈이 먼저 가시죠. 좀 아쉽긴 하죠. 경기력이 좀 뭔가 스프링 막판에 좀 기대치 올려놨다가 좀 썸머체스 또 리셋된 느낌인데 이게 이 팀이 잘하는데 뭔가 잘한다고 하는 말이 맞나요? 아까 저희 뭐 저기 마핑 방송 때 이야기했던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 결국 좋다는 소리 나오기 힘든 거 뭐 그런 거 근데 아닌가요? 그래도 일단 이 팀은 기본 체급이 일단 워낙 좋아서 좀 얘네 좀 뭔가죠? 뭔가 이 그러니까 팀은 체급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체급으로 서부는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확을 찍는 거는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필요한데 항상 그 다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라는 팀이 매번 느끼는 거지만. 뭔가 항상 좀 합이나 운영 이런 데서 좀 아쉬운 얘기 나오죠. 뭔가. 창호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시즌 초 초반 그 두 경기의 임팩트가 좀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DK한테 졌던 경기 그때 상당히 좋지 못했고 어 특히나 DK랑 이제 좀 순위 싸움이 어느 정도 예상된 팀한테 지니까 데미지가 되게 크게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그 다음이 DRX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약간 좀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던지라 그 첫인상이 되게 강렬하게 박혀서 좀 잘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보인다 이런 게 좀 저는 없잖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사실 좀 도란 선수가 조금 서머 때 좀 아쉽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 갬박에서 또 좀 그런 거 가지고 자책하고 울었다는 얘기 있는데 또 눈물 흘린 노라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팀 휴식기 다음 경기가 T1인데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를 잡냐 잡지 못하냐에 따라서 시즌 운명이 좀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돈 쓸 의지라는 표현을 아까 제가 썼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 일단 2등 팀은 이 팀이긴 하거든요. 아, 그쵸. 예, 항상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본주의 생각 어쩔 수 없어요. 돈을 썼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냉정히 말해서 결과가 더 급한 팀은 전 하나라고 보거든요. DK보다도. 그러니까 어쨌든 젠지는 어쨌든 간 타이틀 하나 얻어냈지 않을까. 퍼핏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냈는데 하나생명은 어쨌든 간은 하나생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우승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도 올 시즌 멤버는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뭐 작년 올해가 뭐 LCK 스플릿 기준으로는 4시즌 연속으로 어쨌든 뭐 제카를 데려온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이 멤버 구성이 맞느냐 아니면 이런 메타로 이렇게 선수 자꾸 데려오는 게 맞느냐 뭐 말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마저도 유의미한 성적을 못 낸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하나가 선수들한테 큰 연봉을 줬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결국에 이 팀이 그러니까 최소 결승이라도 가면은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길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결승에 간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못해도 결승은 가야지 좀 이런 얘기가 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혹시 요 팀은 제가 궁금해서 봉철님도 한화에 대해서는 좀 코멘트가 가능하실까요? 저는 하나나 DK나 뭐 광동까지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KT까지도 결국 첫 경기가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첫 경기의 흐름에서 조금 이후까지 영향을 받은 게 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KT나 하나가 져서 지금 다 얘기하신 것처럼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도 사실 첫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탄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DK랑 광동이 올라온 것도 첫 경기를 좀 잡고 그것도 나름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팀을 잡은 거라서 그걸 잡고 분위기를 타고 그래서 뭐 잡아야 될 팀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승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첫 경기에서 이제 뭐 메타나 이런 로스터 같은 게 변경돼서 이제 처음 경기를 했을 때 승리를 가져가면 확실히 분위기 타는 거는 좀 효과가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서머 시즌 3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3분의 1 아, 밖일 수도 있고 이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3분의 1 한 거야 아직.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생명이나 뭐 DK나 뭐 그 서부 팀 중에 예를 들어 강팀이랑 아직 두 번 안 붙은 팀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하나는 뭐 T1이라든지 뭐 DK는 뭐 젠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매치업을 이제 두 번을 더 남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경기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도 좀 바뀌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그러면은 KT를 제외한 뭐 동부팀의 이야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동부팀은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아, 죄송합니다. 지금 DRX T1 이야기를 안 했네. 네, T1은 얘기를 네. 하긴 해야 돼서 T1 이야기 뭐 봉철님 뭐 말씀하고 계신 김에 T1 이야기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T1은 뭐 사실 젠지랑 지금 KT한테 경기를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팀 자체적으로는 워낙 호흡도 오래 맞췄고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뭐 광동한테 한 게임 내준 것처럼 예전만큼 막 그렇게 엄청 압도적이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찬홍님도 T1 간단하게 멘트 해주실까요? 그냥 조금 젠지한테 진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T1도 역시 팬덤이 많다 보니까 막 여론이 이게 맞니 저게 맞니 하는데 어 저는 결론적으로 그냥 이 팀의 성향 자체가 슬로우 스타터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서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기력이 정말 최악이냐 뭐 여태껏 T1이 좀 서머 시즌에 좀 정규리그에 안 좋았을 때가 몇 번 예전에 뭐 19년도나 이런 적들이 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19년도에는 그 정규리그 그 5등이었을 때 하나하나 다 꺾고 도장 깨기 우승한 것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그 저는 마타님 손가락? 예 마타 손가락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돌아가면서 컨디션 안 좋은 날이 뭔가 하나씩 있는 느낌이랄까요? 음. 그러니까 좀 하나하나씩 한 명이 잘하면 누가 한 명씩 안 좋은 날이 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 선수가 뭐 범인이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뭔가 잘하던 선수가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고 안 좋고 이런 경기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오너는 정말 올 시즌 서머 시즌에는 정말 잘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퍼스트 정글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웅님. 저는 이제 뭐 사실 뭐그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눈팅만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약간 T1 뱀픽이 좀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류의 의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예전보다 좀 더 밸류 픽? 뭐 후반 지향하는 그런 류의 뭐 고밸류 픽을 하는 그런 경기도 좀 많아졌다고 하도 저도 그냥 대충 방구석 롤붕이 1의 시선으로 보니까 뭔가 그런가 싶기도 하고 해서 한데 제가 페이커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페이커 선수가 확실히 지금 무시 때부터 생각만큼 폼이 좀 잘 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에 이게 롤은 미드 게임 아니겠습니까? 미드 황조 게임. 음. 페이커 선수가 폼이 좀 더 올라오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딴 것도 딴 건데. 또 LCK가 미드가 빡센 리그잖아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페이커 선수가 한창 올해 스프링 정도의 폼까지는 좀 빨리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안정성이든 뭐 폼이든 뭐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 팀은 저도 결국엔 올라올 것 같아요. 뭐 맞춰온 기간이 있고 항상 그래도 잘해왔던 팀이라. 그리고 좋습니다. 뭐 이번에도 뭐 휴식기를 좀 못 타고 오히려 다시 바로 뛰어야 되는 팀이라 그건 좀 팀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긴 한데 뭐 잘 극복해야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 팀 디도스 이슈도 꾸준히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기도 하죠. 사실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 그러니까 디도스. 뭐 근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특히나 가장 많은 인기팀인지라 그런 이슈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모두가 좀 같은 상황이면은 좀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좋습니다. 아까 하려던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예, KT 빼고 할 만한 팀. 그러니까 저는 DRX는 그래도 스프링보단 괜찮아지지 않았나라는 스프링보다 안 좋을 수가 생각은 들어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스프링 때에 비해서 뭐 팀이 크게 극적으로 달라졌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일단 테디 선수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물론 아니 아, 뭐 그래도 잘하는 건 좋은 건데 누구든 잘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사실 스폰지 선수 잘하던데, 괜찮게 하던데 정글. 그러니까요. 신인인 걸 감안하면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정글 신인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또 사실 이 팀 일정이 좀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두 경기가 T1 젠지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전에 2승 2패였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앞에 이제 뭐 만약에 뭐 농심까지 잡았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긴 한데 스프링 때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이미 뭐 많이 좋아진 거긴 해요. 굳이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프링 대비 좋아진 거는 분명 하나, 이 팀이 6강 안에 들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다 정배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그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게임 내적인 것도 내적인 건데 이제 뭐 그러니까 외부 이슈에도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무슨 시리즈 C 투자인가 이거 저 스타트업 업계에서 보던 용어인데 뭐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DRX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말이 많던 이제 뭐 약간 그 이제 뭐 프런트 쪽 뭔가 운영에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이제 뭐 이번 시즌에 어떤 굴러가는 구성에 덧대서 뭔가 내년에 조금 어떻게 될까도 그런 점에서 약간 올 시즌 성적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이 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예전에 좀 대표가 이제 최상인 대표가 이제 사임을 했어요. 최근에. 네. 최근은 아니고 6월 초중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또 나갈 때도 조금 SNS에 좀 뭔가를 싸지르고 간 느낌은 없잖아 있긴 한데 아 그래 어쨌든 간에 이 팀이 또 메인 그러니까 모기업으로 굴러가던 팀은 아니다 보니까 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좀 이 팀도 사실 또 뭐 그런 외부적인 요소도 있고 이 팀도 좀 상당히 좀 그냥 로스터만 보면 되게 애매한 게 없잖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싶어 하면서도 애매하게 베테랑들이 또 있는 느낌? 그렇다고 해서 베테랑들이 정말로 팀을 완벽하게 잡아줄 수 있는 느낌이냐면 또 사실 그것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고, 뭐 아까 저희가 말했던 뭐 페이즈 선수나 혹은 루시드 선수처럼 이군 리그를 파괴하고 준비된 신인들이 팍팍팍 올라왔냐 이러면 또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냥 팀 자체도 상당히 좀 애매한 로스터고 팀의 방향성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장의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도 이 팀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두 번씩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외부적인 요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가장 애매한 팀은 그러니까 그 동부 팀들은 다 뭔가 그런 방향성이 되게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이 나오고 동부를 탈출하려면 아무튼 선수빨이 필요한데 돈을 쓸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선수들이 이제는 그 팀에 오려는 리스크를 감수하지도 않을 거고 많은 것들이 조금 제가 알기로 브리온 빼면은 그 돈 쓸려면 쓸 수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는 못 쓰겠지만 이렇게 적어도 뭐 영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퍼를 아예 못 날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선수들이 이제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요즘엔 다들 그런 걸 보니까 분위기를. 뭐 선수들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항상 얘기 나오고 있는 그 선수들의 몸값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차피 이 선수 못 잡을 거 아니까 그냥 배팅도 안 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광동이 커즈를 잡았을 때 조금 의외다 하는 반응도 되게 컸었죠. 저도 나갈 줄 알았거든요 외국으로. 특히 그때 이제 뭐 실제로 뭐 LPL 간이 많이 하면서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뭐 그런 거가 뭐 광동 입장에서는 약간 천운 느낌으로다가 그게 뭐 잘 안 풀렸다고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게 뭐 잘 진행이 됐다고 듣긴 했는데 음... 네, 뭐 아무튼 뭐
다 그런 것도 다 자기들 역시 운실기삼이에요. 예, 열심히 했었을 때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좋은 결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좋습니다. 뭐 동부 팀들은 다 좀 어렵긴 해요. 확실히 그런 점에서 뭔가 상황들이 뭐 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제가 요즘 국제 정치 뉴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이거 한국인이 이걸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동부 느낌이에요. 뭐 쓸 돈이 없진 않을 텐데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영입 상황에서 뭐 선수들이 애초에 이제 고려를 안 해버리니까 뭐 오퍼를 넣는 게 애초에 의미가 없어버리죠. 뭐 이러니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많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죠. 현재 젠지가 무패입니다. 무패로 서머를 마칠 수 있다 없다 한번 가보죠. 영웅님. 어, 무패는 안 될 것 같다. 아 무패는 안 될 것 같다. 예, 이게 롤이 항상 그렇지만 꼭 뭐 막 무적 함대, 뭐 황금 함대 막 이러다가도 꼭 한 번씩 지더라고요. 아 그런 점에서 뜬금없이. 예. 좋습니다. 찬홍님. 저도 무패 우승, 그러니까 그 세트, 그러니까 무패 우승을 한 게 두 가지로 보잖아요. 정말 무실 세트 우승이냐, 아니면 그냥 한 번도 지지 않고 18승 0패로 우승이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저희가 딱 방송 중에 진행되고 있는 그 사우디컵 있지 아 그 않습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의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른 뭐라고 하죠? 다른 서부 팀들은 뭐 솔직히 말하면 롤드컵에 나가는 거를 전 장담할 수 있는 팀은 젠지 빼고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음, 현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젠지는 그 굉장히 롤드컵에서의 결과가 뭔가 진짜 이 팀은 우승 못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는 우승을 못하면 되게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그거만 해도 사실 결승하고도 대단한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쨌든 LCK 내에서는 지금 젠지라는 팀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그러니까 딱히 약점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보니 이걸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요 얘기는 들어보죠 같이. 몽철님도 젠지의 어떤 무패 서머 가능하다 안 된다. 저는 사실 사우디 전까지는 될 줄 알았는데 사우디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사우디 얘기를 왜 자꾸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오히려 뭐 좋은 예방 주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서 그 지금 이제 돌아와서 젠지가 광동이랑 두 번, 디플러스 기아랑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즌에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을 뭐 물론 뭐 사실 젠지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아니면 뭐 T1 정도? 그 정도가 조금 무패를 좀 이렇게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로 가보죠. 브리오는 1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봉철님부터 역으로 가자 이번엔. 브리온이 근데 참 사실 이게 1승을 한다 다들 치면은 네, 가능성 있는 상대 팀이 몇 개 정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뭐 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긴 해요. 그쵸. 바로 위에 있는 뭐 농심이나 BNK 뭐 이 정도가 저는 사실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순위상으로 봤을 때는 농심이 그나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네,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뭐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근데 농심이한테 지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까지 지금 보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홍님 가시죠. 저도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을 때 항상 그런 그 이제 연패 빠진 팀을 상대하는 감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상대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팀을 상대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연패 빠진 팀을 상대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다. 저 팀한테 지면은 들을 비판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팀이 정말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면은 부담이 안 되겠지만 결국에 상대가 그 브리온을 상대하는 팀이 자멸할 수도 있는 기회가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팀의 경기력이 사실 지금 너무나도 안 좋기도 하고 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모르겠어서 그냥 이제 1승을 해도 이게 의미 있는 1승이 될 수 있을까 하면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1승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뭐 그러니까 이 냉정히 1승을 바탕 말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도 맞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승을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1승 후에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특히나 모건 선수 같은 경우는 한때 좋은 평을 듣던 선수였는데 요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또 좋은 모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 팀 탈출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도 1승은 하겠죠. 야, 어떻게든 1승은 할 것 같아요. 한 경기쯤은 하겠죠. 네, 영웅님. 엄지씨 돌아와. 집에 불이 났어. 집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돌아. 빨리 돌아와, 엄지씨. 그래도 엄지씨 돌아와.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브리온 경기 항상 챙겨본다고 하더라고요. 엄지씨 다는 돌아와. 나 아니더라도. 엄지씨한테 사인도 못 받았어. 작년에 사인 못 받았단 말이야. 아, 올해인가? 배구장에서 못 받았단 말이야. 빨리 돌아와, 엄지씨.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만 가시죠. 그 농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돈 썼다가 잘 안 된 거 한번 해보고 나서 약간 이제 극단적인 어떤 신인 쓰는 거로 지금 계속 해보고 있는데 그쵸. 그거가 어떤 서머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인들을 올려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기가 특히나 이 고착화된 LCK에서는 너무 쉽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도 그 2시즌 서머였나 2시즌 그 첼코 서머를 우승한 2죠. 2시즌 서머로 우승한 멤버들이 그대로 콜업이 돼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거든요. 23시즌에. 근데 네. 이제 조금 조금씩 계속 변화가 있고 하다가 이제 조금 뭐 지우라는 대원석을 발견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뭐 계속해서 멤버가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더라고요. 유망주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뛰는 뭐 2군에서 뛰든 혹은 이제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이 그때만 해도 재능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만 정말 1군 무대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재능 중에 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결국에 1군에 와서는 좀 아쉬운 선수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번에 신인들을 올려 쓰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네요. 뭐 갑자기 두 선수의 이름이 떠오르네요. 저 그 루시드하고 이게 이제 지우가 음. 만약에 굉장히 멤버가 좋은 팀이 있었으면 못했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점에서. 뭐 그래도 농심이 이번 시즌 서머 때 뭐 1군 팀은 아니지만 2군 팀이 화제가 됐었죠. 뭐 어쨌든 그 솔랭 전사로 유명한 그 에디 선수 영입해서 좀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뭐, 그걸로 의미 부여를 하자면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말도 많긴 많더라고요. 이제 진짜 그 아예 아마추어 중에서는 초재능 선수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막말로 뭐 스트리머 물론 이제 뭐 프로 생활을 했었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좀 인재풀에 어떤 한계가 온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어. 요즘 보면은 이미 이제 프로 할 만한 어, 재능들은 거의 다 온 것 같다. 실제로 제가 그 e스포츠도 기자 생활했을 때 저도 e스포츠를 약간 취재해서 그때 아름아름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는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구단 측에서의 말을 조금 빌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 23년도 초, 22년도 말에서 23년도 초쯤에 얘기를 들었던 건데 유망주들이 요즘은
롤을 안 한다. 그러니까 e스포츠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 롤을 안 한다. 발로란트를 한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때 특히나 발로란트 시장이 확 커지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선수가 또 터질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즘 롤이 또 그 게임적인 요소가 말이 워낙 많은지라, 아, 롤을 즐기면서 그 유망주들이 할 수 있을까? 그 어린 친구들이 롤을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요즘 롤에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라. 어렵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다시 또 농심 얘기로, 그러니까 그런 유망주들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팀이, 그러니까 정말 유망주를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유망주를 한 번에 올리는 것 자체가 도박 수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예전 같은 경우에나 그런 그 이제 뭐 18년도 한 19년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확실한, 그러니까 그 유망주들이 대형 유망주라기보다는 그 팀의 유망주 자체들, 그 이제 2군 시스템들이 많이 없었던지라 그렇게 한 번에 올려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몇몇 있기도 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해체했지만 18 그리핀이 됐던, 어쨌든 간에 좀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팀들이 2군 시스템을, 이제 LCK가 특히나 이제 무조건적인 2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0개 구단 모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선수들이 다다다다 있다 보니까 이제 유망주 사이에서도 등 급이, 소위 말해서 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확실히 그 그러니까 약간 고착화 뭔가 표현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립이 된 느낌이에요, 구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선수들이 뭔가 아마추어에서 그냥 바로 와서 대박 나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조금 어떤 같은 시스템을 거치고. 연습이라도 시스템을 거쳐 와야지 좀 레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변화하긴 했어요, 확실히 요즘이. 그러니까 예전에 특히나 롤 초창기에 같은 페이커 선수가 등장할 때나 보도 그냥 이제 솔랭에서 잘하는 선수가 이제 구단으로 와가지고 바로 데뷔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정말 요즘은 3군 아카데미 팀을 거쳐서 2군 챌린저스 팀을 거쳐서 1군까지 오니까요. 많이 달라졌죠. 10년 사이에.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정립이 된 거고 나쁜 말로 하면은 고여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여간다기보다는 이제 체계를 거치긴 하는데, 이 체계,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한창 우리가 떠들썩하게 봤던 그런 대형 유망주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접할 기회가 좀,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딱딱 정말 대단한 선수들은 그때 막 하이라이트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해진 느낌도 없잖아 있는 거죠. 고여가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뭔가 획기적이다? 아니면은 막 정말 신인류다, 이런 느낌을 요즘은 못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습니다. 뭐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아마 저희가 이제 뭐 시즌 마칠 때나 아니면 풀업 즈음해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혹시 그 영웅님이 그 젠지 무패 얘기하셨을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왔고 지금. 아, 저 젠지 무패는 못할 것 같다. 한 번 그리고 아까 잡아지더라. 예, 맞네. 예, 브리온 드립 치느라 얘기 못했는데 뭐 1승이 중요하냐 마냐 보다 또 그냥 1승 해야지 않을까요? 그러긴 저 하죠. 해야죠. 1승 해야죠. 1승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젠지가 1패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지가 뭐 꼭 전승 우승을 못했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에 무게감보다는 1승도 못하는 게 무게감이 더 클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전패는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물론 요즘은 강등 같은 것도 없긴 합니다만은. 예, 아예 마코의 카리스를 믿어봐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아까 유망주 얘기하다가 이게 제가 찬호님이랑 이제 다른 분하고 이제 딴 데서 얘기하면서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 요즘 롤판 유망주판 보면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 유망주 올릴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이 미국 얘기는 야구 메이저리그 얘기하시는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야구에서 유망주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망하고 흥하고 하는 그런 양상이 똑같다고는 볼 수 없는데
뭔가 롤판에서 유망주들의 이제 지금의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마이너리그 유망주 올리는 거랑 저는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팀마다 뭐 이제 좀 밀어주는 혹은 좀 애지중지하는 유망주가 있지만 그 선수들이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팀에 있을 때는 기회를 어린 선수를 좀 충분히 줬다가 안 돼서 아 너 이제 딴 팀 가도 돼 해서 풀어줬는데 거기 가서 잘하는 선수들도 최근에 한두 명씩 또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뭐 흔하진 않지만 최근에 페이지처럼 올라오자마자 대박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유망주의 흥망성쇠 양상이 마이너리그 유망주들과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마이너리그 유망주들도 암만 뭐 진짜 초대박 유망주라 해도 메이저리그 올라오자마자 잘하는 선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제 적응기를 거치면서 뭐 자리를 잡는 선수도 있고 기대치에는 결국 못 미치는 선수도 있고 기대치보다 좀 더 잘하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롤판이 저희가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 사실 이게 지금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은 지 이제 한 10년 좀 더 된 거잖아요. 이게 게임판에서는 이게 되게 오래된 거지만 그냥 스포츠 쪽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길다고 보긴 어렵다고 저는 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동안의 예. 체계, 네, 그동안의 체계가 오히려 저는 잘 다 안 잡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라 사실 이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의 롤판 굴러가는 뭐 팀들이 운영하거나 선수들의 그런 이제 뭐 에이징 커브라든지 자리 잡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른 여타 프로 게임들 e스포츠 리그 중에는 그나마 가장 스포츠 형태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스포츠도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잘하는 선수들, 뭐 A급 이상 되는 선수들은 정말 오래 롱런을 하고 그 밑에 선수들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저는 그나마 이 롤이란 롤판 리그가 크게 굴러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팀들이 선수들을 운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매 시즌 선수들이 막 팀이 전체 물갈이가 되고 이런 건 차이가 있지만 그냥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 기성 스포츠랑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지금의 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찐으로 잘하는 뭐 페이커라든지 뭐 데프트라든지 뭐 이런 진짜 좀 클래스가 있다 하는 선수들은 자리 안 내주고 꾸준히 계속 자리를 잡으면서 하는 것 같고 애매한 선수들은 계속 자리가 바뀌고 그 과정에서 유망주가 자리 잡는 과정도 좀 비슷하지 않나. 뭐 고인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나 팀들의 운영이나 그런 게 그나마 기성 스포츠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뭔가 진짜 찐으로 잘하는 선수 롱런, 애매한 선수는 적당히 몇 시즌 하다 날아가거나 해외 가고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완전 똑같은 형태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런 느낌 때문에 유망주들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싶고 아 그리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솔랭을 잘하는 선수들이 팀 게임으로 오면 되게 어려워한대요. 뭐 그 얘기 저도 많이 이게 지금 들었어요. 네. 지금 솔랭은 그냥 완전 다 박치기 공룡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박치기 음, 공룡이 잘하는 형태가 됐는데 이게 팀 게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솔랭에서는 뭐 난다긴다 하거나 진짜 잘하는 선수들이 팀 게임 가면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한창 이제 뭔가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그때 팀들이 많이 했던 생각들이 베테랑들이 몸값이 올라가니까 내는 내지컬은 박을 수 있어. 피지컬 좋은 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오야 이게 피지컬보다 이게 생각보다 이 뇌달기가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이게 그런 쪽으로 좀 뭔가 흐름이 가다 보니까 요즘 박치기 공룡에 익숙한 이제 솔랭 하던 유망주들이 와서 좀 생각보다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뭔가 네, 네. 딱 그 롤판의 유망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양상은 좀 흥미롭지 않나. 과연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기성이라고까진 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굳이 뭐 비유를 들자면 그런 메이저리그 같이 네 그런 어떤 더 틀을 갖춰가는 형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는 좀 흥미롭게 볼만한 확실히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돌아가는 느낌 뭐 특히 이제 뭐
다음 시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몇 개 있거든요 지금. 네. 뭐 라이언즈 공식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네. 뭐 예, 리그가 세 개로 바뀌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그 이황주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결국에 경기를 계속 뛰냐 마냐에 따라서도 좀 그게 갈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또 LCK가 경기 수도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인정. 뭐 경기 너무 적어요. 뭐 지금도 LCK는 사우디를 휴식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LPL은 그런 거 없죠. 예, 거긴 계속 팀이 또 진행되고 워낙 있다고. 많아가지고. 돌려야 돼요. 거긴 게임 수가 워낙 많아갖고. 아, 저 경기 근데 수 얘기하니까 그래도 유럽보단 낫지 않나. 아, 그죠. 그러니까 유럽은 또 단판 세트니까요. 간판인데 경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e스포츠는 좀 더 그러니까 경기 수를 좀 늘릴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들려면은 뭐 지금 딱 경기를 LCK 아레나에서만 하는데 서브라기보다 제2 구장을 넣어가지고 하루에 두 경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물론 그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나중에 또 생긴다면 좀 더 경기 수에 있어서 원활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이제 경기장을 소위 말해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행정자치 단체가 좀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뭐 이 판의 어떤 추후의 행보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흥행에 대한 어떤 뭔가 확신까지는 좀 그렇고 높은 확률이 좀 담보가 돼야지 이제 그런 걸 시도를 할 수 있지. 이게 뭐 그냥 돈 썼다가 날려먹으면 그것도 욕 뒤지게 먹을 거거든요 아마 그거 한 사람들도. 결국에 뭐 될지 안 될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그냥 이제 그냥 시스템이 어쨌든 라이언에서 공식적으로 밝혀가지고 이제 제 LEC나 LCS가 보이는 세 개의 스플릿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이제 LCK 혹은 LPL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또 이제 피어리스트 드래프트 픽 그건 전 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빨리 도입됐으면은 더 빛을 봤었을 선수들이 좀 아쉽긴 한데 뭐 다 지난 이야기니까 의미는 없지만 그냥 그 생각 딱 들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건데 더 이게 빨리 됐으면은 챔프 폭이 장점이던 선수들이 몇몇이 더 좀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거야 뭐. 그쵸? 자,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만 이제 정리를 하시죠.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입니다. 예. 한국에서 롤드컵 나갈 네 팀 찍어주시죠. 봉철님부터. 젠지 T1은 뭐 무조건 갈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전 지금 봤을 때는 DK랑 그래도 네임밸류상 하나생명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홍님. 저도 젠지 T1 하나까지는 동일한데 지금 기세상은 DK가 맞는데 뭔가 보이는 팀이 하나 있다면 KT입니다. 오? 그러니까 네. 뭔가의 알 수 없는 인비저블 썸띵이 저희 촉이 말하는 건 KT인 것 같아요. 서머의 KT. 네, 서머의 KT. 네, 마지막으로 영웅님. 저도 뭐 젠, 티, 디판 결국엔 이렇게 가지 오, 않을까. 광동 아쉽네요. 아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광동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젠지는 지금 시스템에서 6승만 더하면은 아니죠 이제 플레이오프 2만 확정하면 죄송합니다. 그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을 확정하는 순간 롤드컵이 아예 자동 확정이기 때문에 MSI 우승으로 인해서 2라운드만 가도 월드 진출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T1도 어쨌든 그 롤드컵 포인트 서킷 포인트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를 이제 포인트로 계산했을 때는 3위, 4위 이런 팀들이 유리한데 작년 딱 그 스프링 시즌이 하나생명 DK였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눈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인비저블 썸띵의 KT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이 질문은 하나만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6강 프로에 나갈 6팀은 예, 다 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이제 있는 그 팀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한 자리가 누구냐냐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자리. 그러니까 젠지, DK, 광동, T1, 하나생명에다가 마지막 한 자리. KT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 어쨌든가 현 시점으로는 DRX, KT, BNK가 2승 4패니까요. 뭐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전 알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걸로 하시죠. 아, 그러면은 현기님 뽑는 롤드컵 내 팀도 말씀해 주시죠. 아 롤드컵이요. 네. 젠티는 뭐 확정적일 것 같고. 젠티 어 ክት광 하겠습니다. 끗한? ክት광. 끗광? 오. 야, 저는 DK 오. 하나 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 밸류를 버리고 어디를 버린다고요? 밸류를 버리고. 아 밸류. 아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진작에 드랍했고 DK를 고민을 좀 했는데 스프링 때 꼬였던 거가 약간 지금 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또 인비저블 썸띵이 또 다른 의미로 있는 거. 예. 아 그리고 뭐 그렇게 따지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 발동 확률이 당연히 이제 광동이랑 KT보다는 저기하긴 한데 그게 뭔가 광동이 한 번은 좀 찍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KT는 그냥 뭔가 좀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동정. 머리 갖다 버리고 가슴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하나는 전 좀 진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 냉정하게 따지면은 뭐 젠틴 다들 고정이니까는 냉정하게 따지면은 DK 넣고 광동 아니면 KT인데 예. 저는 그래서 광동이랑 KT의 마지막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KT긴 하네요. 예.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희 방송은 항상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예, 그런 점에서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롤 이야기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 한마디로는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도 다음에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음에 한번 돌아올 각을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옛날에 라디오스타의 그 엔딩 멘트 그거 우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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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